저는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거나 또 그 정치판에서 정치인을 돕는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들, 유튜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인플루엔서도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거짓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유튜버가 망상에 빠져 있다, 뭐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이렇게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지만은 좌파들이 만들어가는 선동에 의한 허위 사실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동에 의한 허위 사실이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같은 대규모 지금 이 참사에서도 나타났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공격에 의한 한국의 천안함 사태에서도 나타났고, 또 대선 같은 데서 엄청난 의혹 제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들의 이 각종 의혹 제기는 그야말로 확정 편향에 갇힌 노인들의 치매형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좌파의 그런 음모론과 끝없는 근거 없는 의문 제기는 허지부지하게 넘어가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허위 사실을 가장 많이 살포한 것이 낙곰수 멤버와 그 중에서 김어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어준이가 이번에 국회에 탄핵 통과되기 하루 전에 나와가지고 북한군 군복이 어쩌고 저쩌고 한동훈 사살 미국의 북폭 이야기를 말한 것은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론들이요, 김어준이가 13일 말할 때는 그걸 갖다가 보도했습니다. 그대로. 오죽했으면 언론개혁연대인가 하는 단체에서 저런 황당한데 말려가지고 민주당이 이를 그르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좌파들이 자신들은 항상 떳떳하고 이 보수들은 뭔가 구리다, 이런 시각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에는요, 사회문화 효과를 좌파들이 독점하고 있고, 그 전파를 하는 매스미디어를, 언론을 좌파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탓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가요, 어제 들어가면서, 깜빵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뻔뻔한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이것이 검찰이 씌운 일종의 공작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왔어요. 선고했을 때 그날 당일 뭐라 했습니까? 좀 건방진 소리지만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해놓고, 어제 깜빵 들어가면서는요, 검찰 해체를 말하고 검찰 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하고 내란 공범의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 지지자들이 내가 조국이다 하는 스파르타쿠스 영화 흉내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겸허히 선고를 받아들인다고 법정에서 한 말은 사라지고 3분 41초의 입장문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옛날에 한명숙이가 돈 받아먹고 깜빵 가면서 끝내 억울하다고 말했고요. 나중에 한명숙이 나온 다음에 한명숙을 수사했던 검찰들을 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 보복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어요. 조국도요, 이런 죄로 깜빵에 갖다 놓으면 자신의 정치 수명이 끝나니까 자기도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이요, 자기에게 죄를 씌웠다라는 수준으로 말을 했어요. 법원의 선고 내용에는 동의 못하지만은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깜빵에 왔다. 내가 억울하지만은 악법도 법이니까 깜빵을 가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법무장관이 됐을 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보복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조국은 자신에 대한 5년간의 수사 재판 기간에 내내 자기 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검찰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말해왔어요. 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자기에게 죄를 씌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조국 사태라고 이름까지 붙은 이 거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꼴들을 보면서 좌파들의 후한무치함이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후한무치함을 보세요.
지금 헌재가요, 이재명이가 밖에서 하도 빨리 헌재 재판을 하라고 하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변론 기일을 연기하고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탄핵도 대통령 탄핵만큼 중요한데 헌재가 민주당 눈치 보면서 윤석열 탄핵 사건을 앞세우고 나머지 사건들을 다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사건은 접수 후 180일 내에 선고해야 되는데 8월 2일 직무정지가 됐는데 이걸 끝없이 미루고 있어서 6개월이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는요, 사실은 공정한 헌법의 수호의 최종 기관이 아니라 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을 쓰는 비루한 기관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의 판결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재명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대북 송금 재판을 갖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헌재 빨리 판결하라고 난리를 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송달 서류도 거부한 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기 대선을 갖다가 치르도록 온 사방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헌재가 2달 만에 탄핵을 심판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따까리 김병준은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서 노무현 때보다 더 빨리 2달 이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김진태, 홍준표 등 지역 단체장들도 계엄이 있었을 때 시도청을 폐쇄한 채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들도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요, 지금 야성이 없는 척 싹 빼고 어제는요,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암참을 방문해서 서로 간에 잘 협력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하겠다고 가는 곳곳에서요, 친미 행보를 하고 또 주로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를 찬양하면서 자신이 친미 인사인 양 자신의 친북 행위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자기들이 내놓은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협박들은 썩 감춘 채 연일 한미 동맹 강화, 이재명이 됐는데 한일 동맹 강화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저거들이 감액 예산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내년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자기가 주도로 민생 예산에서 추경을 하자. 깎을 때는 언제고 이제요, 지가 주도해서 깎겠다. 그러면서 국정협의를 위한 여야 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거부했고요, 거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이미 국정을 잡았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위험한 지도자, 비리가 많은 지도자, 각종 충동에 사로잡혀 윤석열 이상으로 무모한 짓을 하는 지도자,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한테 매우 비판적인 중도, 보수 이런 쪽에 표를 얻고자 온화한 인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척 하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다. 미국 점령군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미국 미점령군이라고 한미 동맹에 반감을 드러내놓고 180도 달라진 말을 하고 있고, 어제도 암참 이사진 면담에서 미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다. 한미 관계는 혈맹을 넘어 경제적 총체적 동맹으로 갈 것이다. 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고 양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자가 아무리요, 자신이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스케줄들을 짜서 기업 만나고 주한미 상공회의소 만나고 외신 인터뷰하고 친미 발언을 하고 경제단체 방문하고 시찰하고 탄핵 다음 날인 1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이전에 이미 자기가 유력한 대선 후보, 사실상 당선된 대선 후보인 양 국정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요, 한편으로 지금 탄핵 빨리 해라. 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내놓은 말도 안 되는 양곡사법 같은 걸 거부권을 행사해라. 또 일반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한덕수 너도 탄핵시켜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거대한 특검을 곧 꾸리려고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뒤로 감추면서 또 뒤로 자신의 범죄 혐의 재판을 연기시키면서 수권 능력이 있다면서 서민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혼자 뛰고도 37%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요. 자, 그가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안정적인 척하고 또 반미가 아닌 척, 친북이 아닌 척 해봤자 국민들이 그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국민들이 그에 대한 우려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재명이 벌써부터 대선 노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홍준표는 이재명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믿을 수 없는 난동범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혼자서요, 지금 점잖은 척하고 밑에서요, 지금 현재 혼자서 점잖은 척하고 밑에서 현재 빨리 재판 안 하면 죽인다. 또 법원 이재명 재판 연기해라. 이 짓 하고 있고 또 밑에서 탄핵 반대에 앞장선 윤상현 의원의 처가댁인 롯데 계열 프로밀. 자, 윤상현 의원의 처가댁인 프로밀, 그 우유 만드는 데죠. 여기에 대해서 불매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의 처가 프로밀 불매, 또 프로밀이 윤상현의 처가란다 불매 운동에 동참해라. 프로밀 불매한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지지한 윤상현을 응징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 계엄 이후 탄핵과제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폭력과 매도 낙인이요, 탄핵에 반대한다는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주어졌습니까? 연예인이 앞장서서 성결제를 여의도 주변에 가게에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연예인은 삐리한 연예인으로 배척 대상이다. 임영웅이 당했지요. 뮤지컬 배우도 하나 당했지요. 또 곽경택 감독 소방관 영화도 당했지요. 이제 윤상현 처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가식과 위선이요, 이제 극에 달하고 있어요. 지는요 아주 점잖고 정치 보복 안 한다.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안 해요? 아마 이재명이 되면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안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언제부터 친미 인사가 됐냐 저렇게 발언을 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외신에다가 지는 트럼프 같은 실용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정말 웃기고 자빠졌어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많은 반미 반일 발언을 해왔습니까? 이재명이는 성남시장 때 성남시의 경제는 전부 지 주머니에 잡아넣은 사람 아니에요? 그 이재명이가 했던 수많은 폐륜행위, 가족을 향한 쌍욕들,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그렇게 쌍욕한 사람 있습니까? 여성의 성기를 찢어버리겠다고 아무리 분노한다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쌍욕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어떤 물건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물건요. 자, 그 김부선이하고의 그 지저분한 행태를 보십시오. 저런 자가 웃고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온화한 겁니까? 악마의 미소 아닙니까? 좌파가요, 이 사회의 모든 선동기구를 장악해 있어서 윤석열도요 거기서 배겨나지 못하고 자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좌파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이번에 딱 터져보니까, 계엄 터져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가. 유튜버도요, 보수 유튜버들이 설치지만 좌파들이요 이 유튜브도 장악했습니다. 언론도 장악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리 시군들도 장악했어요. 보수는요, 왜 그날 갑자기 계엄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서 국회를 막아가지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되지 않고요, 국회 앞이 순식간에 좌파 천국이 되어서 보수가 그러다가는 맞아 죽기 십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되어서 모은 그런 이 청중과 진호 하나만 가면 자발적으로 기어노는 좌파의 이 청중, 여기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것들이 워낙 월등한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각종 시위를 하면서 이 몸에 습득한 전략, 전술, 동원, 이런 것들 보세요.
국회만 경찰이 맡고 군인이 가면 진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담 넘어가고 이재명이부터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차 안에서 국회로 가고 심지어 담 넘는 것까지 유튜브로 중계하는데 좌파들은요 그야말로 하이테크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진실인 양 만들고 그리고 선동들을 아주 고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보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우마차 끌고 다니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꼴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요 이 보수는요 앞으로 정권을 잡아도 천신만고 끝에 다시 되찾아도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에서요 이번 기회에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